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요즘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힘이 들 때 힘내라는 말이 별 힘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혹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본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는 워낙 알려진 분이시라 소개가 필요할까 싶기도 하네요. 단연간 일본에서 고액 납세자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토지 매각이나 주식 등에 의한 고액 납세가 아닌 납세액이 전부 사업 소득이어서 이색적인 존재로 주목받고 계신 분입니다. 저자 스스로가 책에서 히토리 씨라고 지칭을 하시니 저도 히토리 씨라고 부르기로 하죠. 저자인 사이토 히토리 씨는 책을 많이 내셨죠. 내용이 다 비슷한 것도 같은데 모든 책들에서 얻어내는 작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히토리 씨 책들 가운데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까 고민하다 제목을 보고 집어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뭐든 좀 가벼운 게 좋으니까요.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 라는 제목이 눈에 쏙 들어오시나요? 그런데 철들지 말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히토리 씨의 독자들이 많은 이유는 아마도 심플함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쉽게 하는 듯한 그 심플함이 말이죠. 쉽다면 쉽고 힘들다면 무지하게 힘든 심플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고 척척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읽어보기로 할게요. 척척 행동으로 옮겨야 책을 읽은 시간이 허망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조금 깁니다. 말하는 속도 조금 빨리 갈게요. 그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스스로 택한 중졸이라는 학력으로 일본 최고의 고액 납세자가 된 히토리 씨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저는 오늘 장사에 대한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 보겠지만요. 들으실 때는 인생에 맞추어 들으셔도 좋은 내용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 없는 내용 중에 오늘 저는 히토리 씨가 강조하는 작은 차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 현행 곳은 비전 코리아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작은 차이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힘들다는 불평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해질까 하고 궁리를 하면 찾아온다고 합니다. 모든 챕터에서 나오는 이 궁리를 한다는 말, 히토리 씨의 인생을 마치 게임처럼 즐겁게 만들어주는 이 궁리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된다면 이미 성공에 가까이 다가온 것이겠다 싶습니다. 성공에 관한 이야기 해볼게요.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나아가 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비결이란 이것이 전부입니다. 장사란 실제로 하기 전부터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혼자만 득보려는 생각으로 일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일은 어떤 분야이든 얼마간은 잘 될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사회까지 위하라고? 나눔까지 하라고? 하고 한숨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꼭 기부만이 나눔이 아니죠. 제빵회사에서 매일 빵을 만들어 하루에도 몇만 명을 먹여 살리잖아요. 땀 흘려 밀농사를 짓는 사람, 빵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 또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잘 가는 빵집이 있는데 언젠가 저녁 늦은 시간에 들렀었어요.
빵이 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이 남은 빵들은 어떻게 처분하냐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대다수의 빵집들에서는 남은 빵을 노숙자들이나 그 외에 배고픈 분들에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또 수거하는 분들도 따로 계시다고 하고요. 이 정도만 생각해도 이 제빵 회사는 사회를 위한, 남을 위한 히토리 씨의 말에 부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엔 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사람 너무 앞서가지 않아? 10년 후였다면 성공했을 텐데 하고 주위에서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10년 후에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는 항상 10년 앞서가 있기 때문이라네요. 성공의 비결은 10년 후가 아닌 한 발 앞이라고 합니다. 히토리 씨 이야기 들어볼게요. 사실 10년 후에 일어날 일은 누구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장차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예견했다가 적중시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당장 서점에만 나가봐도 미래 예측서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숱한 책들이 존재합니까? 다만 문제는 한 발 앞을 읽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지금보다 한 발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기른다면 상승일로는 따놓은 당상이겠죠. 모든 장사가 그렇듯 상품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쉽게 실증을 내는 동물이니까요. 그러므로 쉬지 않고 계속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상품으로 나온 이상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일의 비결이란 이런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일은 돈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버는 돈벌이여야 합니다. 돈은 사기를 쳐도 벌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벌리지는 않습니다. 사기를 치면 언젠가는 체포되거나 손님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기 때문이죠. 지속되는 장사가 사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것이 진정한 일입니다. 불경기에도 잘 되는 집의 비결은 남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면집에서 라면이 인기가 없다면 라면 맛을 바꾸면 됩니다. 손님 입맛에 맞지 않는 라면을 팔면서 손님이 안 온다느니 불경기라느니 탓하는 것은 라면이 아닌 그 인간성이 인기가 없을 따름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기입니다. 인기란 사람의 기운, 즉 애정을 뜻합니다. 라면 가게 주인에게는 바로 그 애정이 부족했습니다. 손님이 줄을 서는 라면 가게에서는 국물 맛이 진한 라면을 판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이 가게 주인 혼자만 우리 가게의 라면은 개운한 국물 맛이 일품이랍니다 라고 내세운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애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만 맛있는 라면은 집에서 혼자 만들어 드세요. 장사는 모름지기 손님 취향에 맞춰야 합니다. 갑부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하늘이 갑부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점을 생각합니다. 돈 좀 벌었다고 으스대는 사람보다 돈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참 잘됐다고 축하해주고 주위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감사를 배우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내 주위 것에 감사하면 일도 잘 풀리고 건강도 좋아져 라며 척척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지구라는 장소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수행의 장소입니다. 감사를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미학의 별입니다. 그러기에 생각만으로 일어나는 기적은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생각만 한다고 어디선가 빵이 툭 튀어나오는 것.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신이 만든 순리를 따릅니다. 신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그 순리를 거스르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저는 잘 되는 가게를 구경 다니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님은 안 오고 파리만 날려라고 푸념하는 가게 주인일수록 장사가 잘 되는 다른 가게를 보러 다니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고 장사를 할 뿐 실은 때려치우고 싶어. 아, 돈만 있다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계속 돈이 벌리는 사람은 장사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작은 차이입니다. 사고방식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참 즐거워 라는 마음가짐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인생은 연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좋은 연기를 펼칠까 라는 고민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고민, 생각, 궁리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맡은 배역에서 어떻게 뛰어난 연기를 할까? 이런 고민이 인생을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가게 합니다. 신은 인생이라는 연극의 감독이지요. 감독이 홀딱 반할 만큼 좋은 연기를 보여주면 다음에는 더 좋은 배역을 맡게 됩니다. 그 역할도 훌륭하게 해내면 점점 더 좋은 배역이 주어지겠죠.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해지자 이 말입니다. 손님, 어쩜 그리 늘 세련되고 멋지세요? 손님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라는 말만 들어도 손님은 그 가게에 끌리게 됩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입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 점이 바로 작은 차이입니다. 내가 몸담은 업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으뜸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장점을 본받으면 됩니다. 옷차림, 말투, 행동이 모든 것의 작은 차이로 이어집니다. 매력적으로 변하는 일은 매력적인 사람에게서 작은 차이를 몇 가지나 배우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작은 차이를 닥치는 대로 배웁시다. 그리고 배운 것을 착착 정리해서 실행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갖추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남을 위한 품위 관리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뛰어난 재능에 훌륭한 인격까지 갖춘 멋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 발전을 위해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라고 호소하며 열심히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옷차림부터 소지품까지 허름하고 수수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품위 관리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본인은 검소하고 수수한 자기 모습이 옳다고 여기겠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차차 자신의 대단함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볼 만큼 자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요. 처음 만나는 순간 상대가 당신을 보고 한눈에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천 쪼가리나 둘둘 감고 다니는 석가모니의 말을 백성들은 듣지 않았지만 지체 높은 양반들이며 다른 나라 국왕까지 석가모니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광경을 보며 백성들은 그제서야 석가의 설법을 듣습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법을 아,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라며 들을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보기 좋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그러니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저는 저의 마루칸의 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세요. 세련되고 화려한 옷을 입으세요. 장신구도 잊지 말고 꾸미세요.
그저 허세를 부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도록 옷차림과 말투에 신경을 쓰라는 말입니다. 겉모습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는 이런 작은 차이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내 말에 주목하기 바란다면, 나를 찾아오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귀 기울 만한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가게 주인의 매력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매력으로라도 작은 차이를 거듭 만들어 나가면 장사도 번창하게 됩니다. 인생에서의 모든 일에 작은 노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는 장사가 잘 되던 가게였는데 지금은 손님의 발길이 점점 줄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작은 차이를 추구하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잘 돌아가는 회사는 언제나 세심한 노력, 미세한 차이를 추구한답니다. 지금까지는 텔레비전이나 전단지를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를 향해 광고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장사는 바깥으로 확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내 가게를 찾아준 손님이 여긴 정말 언제 와도 마음에 드는 곳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영업을 해내야 합니다.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발해서 제공하고 늘 웃으세요. 웃는 얼굴, 긍정적인 말투, 화사한 옷차림 같은 작은 차이가 일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작은 차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프로는 작은 차이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일에 집착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착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종종 스님이나 성인들은 삶에 얽매이지 말아든지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 집착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스님도 얽매여 삽니다. 스님에게는 얼마나 집착하지 않는가가 바로 수행입니다. 집착하지 말기에 집착합니다. 때문에 라면 가게 주인이라면 라면에 얼마만큼 집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집착하고 집착하고 또 집착해서 어떤 후추가 좋을까? 간장은 어떤 게 좋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에 가게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계속하면 힘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중속하면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히토리 씨 방식입니다. 제 경험 그리고 세상사를 보더라도 역시 중속이 옳았습니다. 뭐든지 거듭해 나가야 합니다.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듯이 일단 부딪혀 봐야 얻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다시 돌아와 개선하고 또 다시 돌아와 개선하는 겁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아 돌아 차근차근 경험을 거듭해 나가면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섭리입니다. 세상을 둘러보세요. 사실 전기자동차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기자동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전기자동차와는 다르죠.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옛날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빙글빙글 돌기를 거듭해 나가면서 원래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다시 조금 더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히토리 씨를 만나면 굉장한 비결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 하면 부자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비결은 그저 가게가 지저분하면 청소를 하세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대하세요. 메뉴의 음식을 좀 더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차이를 기관총처럼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대포나 원자폭탄처럼 뻥 하고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총알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연속해서 발사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 모든 성공의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것, 바로 기대 이상입니다. 모든 성공이란 한마디로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이상이어야만 비로소 프로입니다. 상대방의 기대를 확 뒤집느냐 뒤집지 못하느냐에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한 만큼만 만족하면 금세 질리고 맙니다. 기대 이하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라도 좋으니 항상 위를 향하면 됩니다. 영화도 콘서트도 얼마만큼 상대를 감동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기대 이상일 때 감동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적당히 때우는 사람과 설령 잘 풀리지 않더라도 기대 이상을 보여주겠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느낌이 옵니다. 바로 이 점이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해내겠어 라고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기대 이상을 해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하늘이 도와줍니다. 기대 이상을 계속 해내면 하늘도 세상도 내 편이 되어줍니다. 기대 이상이 이래서 가장 즐겁습니다. 이 즐거움은 한번 맛보면 중독이 됩니다. 네, 히토리 씨가 말하는 작은 차이들을 차곡차곡 쌓아 기대 이상의 즐거움에 중독이 되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라는 의미는 결국 철딱성이 없는 어린아이 같음이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내 안의 열정과 마주하는 것, 철들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히토리 씨 식으로 즐겁게 고안해낸 제목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